네, 홍세아 선생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누는 더 나은 패배로서의 기본소득 3부를 시작하겠습니다. 3부에서는 좀 다양한 활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그런 다양한 자유의 확장으로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실제로 선생님 주변에 기본소득을 좀 지지하시는 분들이 많으신지 아니면 어떤 분들이 좀 지지하시는지 궁금해요. 많죠. 제가 이제 만나는 분들이 아무래도 뭐 사회운동 이런 쪽에 관심이 있고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당연히 또 그럴 수밖에 없다고 보고. 근데 진보 진영에서도 이제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분이 많이 있지만 네. 또 한편에서는 또 기본소득을 음. 또 반대하고 좀 달리 해석하시는 또 진보 진영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진보 진영이 갖는 문제가 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한국 사회나 이걸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그 속에서 고민하고 이런 게보다는 자기 자신이 전공하거나 아니면 자신이 거기에 발을 딛고 있거나 몸담고 있는 생활에 이제 어떤 근거가 되고 있거나 이 부분을 모두 다 기본 모순이라고 할까 이렇게 보는 경향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모순 얘기하면 모순 얘기하면 계급 모순이 있고 그 다음에 뭐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분단 모순, 민족 모순이 있고 그 다음에 젠더 모순이 있고 그 다음에 생태적인 이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심지어는 지역 모순까지 있는 이런 상황이면 이 모순이 굉장히 중첩돼 있는데 자기가 전공하거나 자기가 몸담고 있는 아니면 자기가 운동 참여하고 있는 이거를 만 되면 모든 게 다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경향이 강하지 않은가. 저는 그 점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다 운동 속에서 그걸 좀 겸손해져야 되는데 자기가 전공하고 하는 것이 이 모순의 일부이고 그래서 이걸 같이 이 공동의 과제로 놓고 서로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이래야 되는데 굉장히 배타적인 이런 것이 한국의 어떤 그 사회운동의 어떤 타성같이 이렇게 자리 잡힌 게 아닌가. 특히 이제 진보 정당 운동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구체적으로 뭐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노동당에 몸담고 있으니까 이제 진보신당이었잖아요. 그랬는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통합한다고 이렇게 나가고 이랬을 때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저는 이제 그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헤어진다 하더라도 다시 만날 가능성을 열어둬야 되는데 그런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 적이 없고 그냥 너무 칼같이 이렇게 하는 이런 작품이라고 할까? 이런 것이 그런 어떤 경향에 더 강화시키는 그런 점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정치 운동도 어떻게 보면 좀 악에 바친 측면처럼 그런 면이 있어요. 네. 그게 이 한국이 설득이 안 되는 사회거든. 제가 볼 땐 그게 학교 교육에서 특히 코기또가 없는 교육을 하니까 그러니까 코기또가 나는 생각한다잖아요. 그게 이제 회의한다고. 그런데 그건 없이 정답만 암기한. 그러니까 다 난 정답만 알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회의할 줄 모르고 그런 데서 설득이 안 되죠. 그러니까 아마 한국처럼 부부 사이에도 설득이 안 되는 사회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다 설득하기를 포기한 채 살잖아요. 이 문제가 설득하기는 어려운 반면에 선동하기는 오히려 설득보다 쉬운 이런 사회죠. 그러니까 극우 세력에게 굉장히 토양이 아주 좋은 사회인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시민사회 운동이 굉장히 어려운 그러니까 이제 그 속에서 서로 뺏어 먹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 극복 대상보다도 같이 연대하고 해야 할 대상을 경쟁 대상이 돼버렸고 경쟁 대상이 되니까 극복 대상보다도 더 적대성을 보이게 되는 이러한 문제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봐요. 이웃 사람들을 좀 더 설득할 수 있고 이러면 그게 이제 그런 쪽으로 역량이 가할 수 있는데 그러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운동의 세 가지 축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뭐 레닌의 말이 아니더라도 조직하고 학습하고 선전 홍보잖아요. 우선 조직해야 되고
같은 지향,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힘을 합쳐야 되고 그게 조직이죠. 네. 그 다음에 학습해야죠. 학습하는 거는 그 조직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선전 홍보하는 것은 조직을 확장시키고 나아가서 이제 영향력을 강화시키는 이런 거지 않습니까? 설득이 안 된다는 얘기는 학습과 선전 홍보가 둘 다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민주노총이나 이런 노동조합에서도 아무리 좋은 교육 프로그램 만들어도 노동조합원이 오나요? 예. 안 와요. 맞습니다. 설득될 게 없는 사람들이니까. 예. 그러니까 이 회의가 없는 사람들이니까. 모든 조직체가 다 조직부가 있고 교선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의 교선부는 다 유명무실해요. 운동의 건강성이 상실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87년 6월 이후에 노동조합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퇴행했다고 봐요. 역량이 강화되기는커녕 다 퇴행되는. 그러면서 이제 노동이 다 이 위계화되고 이런 것에 그냥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지금 되고 있는 이런 형편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만 남습니까? 조직만 남죠. 마치 운동이 어떤 꼴이 됐냐면 자기 정파를 조직원을 끌어들이는 일상, 그게 마치 운동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 참 어려운 현실이죠. 그런 상황에 대한 인식이 전 너무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핵심은 뭐냐면 거듭 말씀드리는데 극복 대상보다 연대 대상에게 그게 경쟁을 하게 되면서 이 좁은 공간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더 적대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제가 책방을 하는 이유가 하나 더 늘을 것 같습니다. 좀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좀 내가 상대방을 설득하기보다는 좀 설득을 당하는 네, 좀 그런 사회도 그렇죠. 우리가 설득. 그러니까 경청해야 되고, 예, 그렇죠.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은 이 전체 모순에 지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겸손함. 예. 저는 제일 중요한 겸손함이라고 봐요. 예. 한국의 운동에 참여하는 이 활동가들이 갖는 가장 큰 문제점이 우월의식을 갖고 예. 이 열악한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 일정 정도 맞는 말이긴 네. 하죠. 그런데 윤리적 우월의식하고 지적 우월의식을 같이 갖고 있어요. 대부분이 80년대, 90년대 운동권에 참여하게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참여하게 됐냐. 제가 볼 때는 선배 잘못 만나서 그 길에 들어섰거든. 이 책에 나와 있는 거죠. 선배 잘못 만났는데 그 네. 선배가 어떤 선배인가에 따라서 정파도 다 정해져. 그러니까 굉장히 시야도 굉장히 좁고 학습하는 한다 해도 굉장히 그 안에 그렇죠. 갇혀 있고 그런 문제에서 좀 벗어나야 되니까 네. 제가 제일 강조하는 건 회의하는 자세 네. 그리고 겸손함 예. 이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되게 이해가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내가 왜 노란색인지에 대해서 알지 못해도 그냥 노란색이니까 난 노란색이지 이렇게 빨강색이니까 빨강색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지금 한 발짝 좀 기본소득을 한번 보신다면 기본소득의 지금 현재 흐름들 기본소득은 그런 겸손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나요? 기본소득 운동 같은 경우는? 미흡하다고 보죠.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 가장 궁금한데 네, 미흡. 네, 어느 부분이 좀 그렇다고 보실까요? 이를테면 이제 기본소득당 네네.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네네. 그러니까 인간이 소득, 소비 활동만 하는 게 아니고 생산 활동이 있는 건데 단일 의제로 당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기본소득이 갖는 굉장히 중요성은 이해하지만 과연 그렇게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약간의 퀘스천 마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단일 의제로 가는 정당이 필요하다면 차라리 좀 기후정의 이쪽이 더 지금 더 심각한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그게 왜 그런 모습이 나타날까라는 것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그런 문제들이 은연중에 작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서로 조금씩 한 발짝 물러난 그런 자세들인 거죠. 네. 이것만이 전부는 아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이 그럼 기본소득을 혹시 주변에서 이해하고 있는 것 중에 혹시 잘못된 오해나 뭐 이런 것도 혹시 들어보신 적 뭐 있으신가요? 그렇지는 않은 것 그렇지는 같아요. 않으시고요. 근데 워낙 이제 기본소득에 대한 공격이 많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 귀 기울이는 사람들이 없는 건 아니죠. 제가 이제 노동당의 기본소득 그 정치연대 그 모임이 있으니까 뭐 활동이 뭐 이렇게 활발하진 않지만 그 참여하는 그 당원들이 다른 그 분야보다는 그렇게 그 강한 편은 못 되는 건 사실이죠. 최근에는 사실 일자리 보장제냐 기본소득이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도 나오곤 했었는데 선생님 좀 그런 의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에서 이게 또 꼭 이거다 이렇게 난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로섬 게임 같은 이런 것에 너무 우리가 이렇게 치우쳐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네. 자꾸 요 안에서 서로 이렇게 끄집어 당기는 그 땅 따먹게 하고 있는 네네. 외연을 좀 확장시키고 이게 워낙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안 하고 그런 면이 있다는 거죠. 그래도 기본소득은 좀 그 면에 있어 확장시키는 데서 좀 유리한 조건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좀 더 여유를 갖고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거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저는 민주주의와 기본소득이 참 잘 어울리는 조합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민주공화국이라고 할 때 형식적 민주주의에서 실질적 민주주의로 가는 토대에 네. 이제 기본소득이 아주 중요하게 자리매김될 수 있겠다. 네. 그다음에 또 공화주의도 마찬가지죠. 네. 공화국이라는 말 자체가 레스푸블리카라는 라틴어에서 온 것으로 공적인 일들을 뜻하잖아요. 네. 라틴어에서 알 수 있듯이 고대 로마에서 공적인 일이 이제 출발이 바로 공공성의 출발이 이제 깨끗한 물이었죠. 그래서 이제 지금도 뭐 로마나 저 스페인이나 이런 데 가면 수도교의 유적이 남아 있잖아요. 네. 물 끌어들인 네. 그 다리의 그 유적이.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출발이 돼서 오늘날 우리가 이제 교육의 공공성, 의료의 공공성 얘기하던 그 공공성이 시작이 된 거고, 그 다음에 프랑스 대혁명 때도 그러니까 이제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의 1조 2항에 이제 그 공익 개념이 다시 또 소환이 되죠. 네. 그래서 사회적 차별은 공익을 바탕에 둘 때에만 가능하다, 용인된다 네. 이런 것인데 그런 면에서 지금 오늘날 디지털 자본주의니 뭐 플랫폼 자본주의 이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뭐 AI니 이렇게 일자리가 지금 점점 소멸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이제 공공성하고도 네. 연결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본소득이. 공공성을 이야기했을 때가 우리가 지금 쉽게 쓰고 있는 무슨 뭐 검찰공화국, 네, 그게 아주 잘못된 표현이죠. 네, 네. 그러니까 우리 헌법 제1조 1항에 담고 있는 민주공화국이라는 그 공화국의 그 어원이 네. 담고 있는 정치적 함의, 역사적 함의를 우리가 공유해야 되잖아. 네. 하잖아요. 네. 공공성이라는 가치를 우리가 공유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소멸됐다, 그게 실종됐다는 걸 알려주는 게 무슨 뭐 부패공화국, 네. 삼성공화국, 예, 예. 이런 재벌공화국, 아파트공화국.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 것이 예. 그만큼 이제 공화국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무시되고 그러니까 예. 부정적으로 이렇게 예. 쓰이고 있나 예. 참 안타까운 거죠.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가 이제 100일이 다 돼갑니다. 지금 계속 민주주의 뭐 대행을 좀 이야기하고 있고 선생님께서 뭐 100일이 다 돼가는 윤석열 정부의 민주주의를 좀 어떻게? 우선 저는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인데 윤석열 정권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들이 왜 집권했는지 모르겠어요. 보고 있는데 매우 어리둥절한 표정이십니다. 그러니까 집권이 목표가 아니잖아요. 집권을 권력을 쥐었으면 뭐 정치 철학이든 정책을 펴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뭐냐 말이에요. 뭐 없잖아요. 뭐 안 보이니까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결국 집권 자체가 목표였구나. 그러니까 그냥 괜찮은 일자리가 목표였구나. 일자리 나눠주고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 기대할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민주당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정치 세력이고 국힘당은 하면 안 될 일을 하는 정치 세력이고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 왔다 갔다 요요하고 있는 이게 정말 우리 이 민주주의 성숙을 위해서 정말 참 답답한 상황이다. 그래서 그래도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이들이 야당이 됐기 때문에 이들이 반대는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조합이 맞아요.
그 문득 선생님 또 말씀 들어보니까 마우스랜드라는 또 그런 네, 그렇죠. 예. 검은 고양이, 흰 고양이. 예. 얼룩 파- 고양이, 예, 점박이 고양이. 파란 고양이, 빨간 고양이. 예. 내용이 뭐였죠? 그게 한번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뭐, 간단하게. 그 쥐가 사는 세상에서 예, 권력자들이 이제 쥐가 아니고 쥐입니다. 예, 제가 부산 사람이라서 예. 쥐? 쥐, 생쥐. 쥐가 사는 세상에서 예. 한날은 이제 파란 고양이가 직구를 했고 또 마음에 안 드니까 또 빨간 뭐 검은 고양이. 예, 했고 제가 뭐 그래서 이제 쥐가 사는 세상에는 쥐가 권력을 잡아야 된다라고 외치니까 수많은 쥐들이 그렇지. 저런 빨갱이라고 빨갱이라고. 예, 대주교 그 말 생각나. 예. 까마라 대주교. 예, 그 말이 예. 생각나네요. 똑같은 맥락이죠. 예.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제 도와줘야 한다고 이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다 성인이라고 나를 성인이라고 불렀는데 이 가난을 낳는 이 구조를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저는 빨갱이구나. 한국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인데 우선 가장 심각한 것이 아까 제가 코기또가 없다는 말씀 드렸는데 그게 왜냐하면 왜 코기또가 없냐 하면 나는 생각한다가 없는 근데 나는 생각한다가 없는 인문사회과학이 가능하냐 너무나 놀라운 얘기인데 그게 지금 관철되고 있는 게 왜냐하면 나는 생각한다가 인문사회과학에 들어가는 순간 석차와 등급을 매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대학사회라가 규정시킨 거죠. 그게 이제 일제강점기의 황국신민에서 민주공화국의 시민이 되지 못한 채 고객이 된 거예요. 등급받는 고객. 지금 중고등학생들이 등급받는 고객이지 민주공화국의 시민교육을 받나요? 민주시민교육 저 아시는 바와 같이. 그러니까 황국신민일 때에도 나는 생각한다 필요 없었고 지금 고객이 되어 있는 이들도 그러니까 고객이니까 교실에서 잠자는 거예요. 시민이면 잠을 못 자죠. 잠을 잘 수가 없죠. 등급받는 고객. 이게 이제 학부모도 그렇고 왜 내 자식이 3등급이냐 왜 2등급 아니고 이게 다 고객이죠. 이런 식의 상황에서 코기또가 없는 것도 심각한 문제인데다가 그 다음에 이제 자본주의에 대한 교육이 없는 것도 그렇죠.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사회 시간에 자본주의를 공부해야 내가 이 자본주의 사회에 내 자리를 입력시킬 수 있잖아요. 그 대자화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없으니까 다 부유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고 저는 봅니다. 정치적인 측면에서. 사실 일부에서는 이번에 이제 이재명 이제 어제 후보가 당선되지 않음을 통해서 기본소득이 후퇴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도 나왔어요. 그래서 뭐 더 나은 패배라든지 역시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일관해서 나왔는데 선생님은 이제 앞으로의 기본소득 운동이 더 나은 패배를 간다면 어떻게? 앞으로도 플랫폼 자본주의라든지 뭐 디지털 자본주의 그 뭐 심지어는 뭐 레이 커즈와일인가 그 특이점이 온다. 이 사람은 뭐 인간이 영생한다. 슈퍼리치들이 이런 얘기까지 하고 뭐 유발 하라리의 뭐 호모데우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상황에서 정말 그 더 나아가야 되는 플러스 알파가 돼야 되는 거는 우리가 올더스 헉슬리의 그 멋진 신세계 거기에 나오듯이 하등 인간이 돼서 뭐 소마를 배급받아서 먹는 식으로 기본소득이 자리매김돼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한편으로는 이제 그런 것이 이제 공격을 받는 이런 측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지만 앞으로 어떤 그 민주적 통제력을 갖기 위해서도 기본소득이라는 이 제도 이것이 뭐 자유의 역량이든 어떤 그런 면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그럴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되는 것이지만 그것이 아주 중요한 기지랄까 토대랄까 이런 걸 마련해야 되고 그것이 목표가 아니고 그것이 하나의 토대라는 그런 생각을 꼭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근데 이런 민주주의
그리고 기본소득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선생님에게 묻지 않을 수 없는 이 파문의 공통 질문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런 이야기하셨던 대로 기본소득 플러스 알파 얘기해주신 다양한 것들이 있는 사회가 된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고 또 선생님은 거기서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 그냥 대충 살면 좋대. 대충 산다. 근데 홍 선생님 대충 사는 거를 대한 산책자로서 네. 정말 대충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폴 라파르그가 벌써 한 세기 더 전에 게으를 수 있는 권리. 사람이 이제 자기를 어떤 인간으로 자기 형성의 자유를 누린다고 할 때 지금 워낙 이 자본주의 체제는 그야말로 맷돌로 뭐 상징적인 표현이지만 몰아가고 있는 이런 그런 상황이라면 정말 기본소득이 있음으로써 제멋대로 살 수 있는 그런 그림을 다양하게 뭐 별 보는 사람 뭐 달하고 춤추는 사람 뭐 이런 산책하는 사람 산책하는 사람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좀 인간다운 이런 것이 아무리 돈이 좋아도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되는데 지금은 돈의 노예가 되도록 지금 몰아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데서 인간성이 다 마모되고 훼손되고 이런 현실이니까 그런 것에서 이제 기본소득은 그걸 좀 막아줄 수 있는 토대가 아주 강력한 토대가 되어줄 수 있지 않나. 예. 선생님이 이야기해주신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고 산책할 수 있고 이런 대충 사는 삶이지만 내가 적어도 내 삶을 살았다고 사실 그게 대충 산다고 표현했지만 이게 지금 워낙 우리가 이렇게 맷돌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이 인식 체계 자체가 지극히 좁아져 있다, 편향돼 있다고 봅니다. 자연, 뭐 음악 이런 거하고 이렇게 만나면서 정말 풍요로울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표현을 쓰는데요. 소유에서 이제 관계로 소유에 집착하지 말고 관계를 재정립하는 인간 관계도 그렇고 인간과 자연의 관계도 그렇고 뭐 동물과의 관계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성장이 아니라 성숙으로 소유에 매몰돼 있으니까 계속 성장 그러는데 이제 관계는 성장하는 게 아니라 성숙하는 거니까 네, 그런 면에서 그럴 수 있는 물적 토대를 기본소득이 제공해 줄 수 있지 않겠나라는 것이죠. 선생님 오늘 얘기해 주신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선생님 실존주의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는데 네, 솔로몬 그란디라는 시가 있었는데 그 시가 월요일에 태어나서 화요일에 세를 받고 수요일에 결혼해서 목요일에 병이 들어 금요일에 죽으면 그걸로 끝이래요. 솔로몬 그란디 이런 시거든요. 그러니까 삶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지 못했을 때 죽는 그 순간에 나는 왜 살았는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토대를 제공해 주시는 그런 이야기들을 전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을 때 내가 잘 살았구나 내 나름대로 고결하게 산책하는 삶 얘기해 주신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 나은 패배로서의 기본소득 3부 이제 우리 홍세아 선생님과 함께 네 우리죠. 이제 저 것도 아니고 누구의 것도 아니고 정말 우리의 홍세아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앞으로도 더 많은 파문의 인터뷰를 나누고 싶지만 선생님이 사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시즌 1이 끝이 나요. 그래서 조만간 시즌 2에는 정말 각자의 자리에서 고결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저희 파문원 사랑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특히 홍세아 선생님 이야기 나눠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끝날 노래 한 곡 샹숑으로 왜 그러세요?